전세 시장 뭐 역전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요 부분은 많이 공론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요 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이 부분이 뭐 공론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뭐 청원이라든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당하시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요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시장 붕괴가 매매시장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요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더라. 자, 그랬을 때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2억 낮추고 가전도 얹어준다. 그래도 외면당하고 있다. 왜? 비싸서요. 전세 가격은 지금 너무 비싸다. 다 전세 자금 대출. 전세는요, 왜 전세예요? 내 돈 빌려주면서 그 집에 이용권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돈 가지고 빌려줘서 집에 이용권을 빌리는데 그 내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처음 푼 거부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이게 여태까지 올라갈 때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죠. 세입자들은 죽어나고 있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고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세입자들 죽어가니까 빨리 집 사라.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엔 금리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받냐? 영끌한 사람들. 대출 비율 높은 사람들. 그런데요, 지금은 금리 올라가니까 여기 추가로요, 갭투기꾼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세라는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예전에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어요. 이거 다 개소리다. 금리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으면 8월부터 올라야지. 왜 5월부터 오르냐? 5월에 제로금리가 되니까 오르지 않았냐? 이제 와서 말 바꾸죠. 아,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임대차법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고 4년치 올리고 싶어도 여력되면 원래 안 되는 거다. 전세 대란은 다 저금리 때문에 났다. 그래서 역전세 난은요, 저희는 임대차법 나올 때부터 금리 올라가면 역전세 난 날 것을 얘기를 했죠. 결국엔 그대로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전세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고. 전세 대란 없으니까 월세 대란 한다. 월세 매물만 봐도 월세 대란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 난다고 그랬는데요, 요때 기준으로 허위 매물 싹 빼고 나서는 전세든 월세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집값 오를 때 수요와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을 왜 문정부에서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했을 때 공급이 더 많으면 매물이 늘어나고 공급이 더 적으면 매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공급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갭투기꾼들이 후폭풍이 오고 있다. 전세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 9천짜리 전세, 요거를 말씀드리면요, 이 1억 가진 사람들은 요 집을 전세를 내주고서 9천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원래 안 그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금리가 낮은데 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었죠. 뭐 했어요? 열채 샀죠. 그런데 얘가 다 각각 1,000만원씩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집주인은요, 돈이 없는데 1억이 갑자기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갭투기꾼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자,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자, 문제는요, 앞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요, 뭐 우리나라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니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럴 상황 아니에요. 환율 떨어지니까 내년 금리 인하, 이제 환율 걱정 없다. 오늘 환율 보고 계세요? 오늘 28원까지 다시 올랐죠. 또 올랐어요.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금리 인하 안 하고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대출을 엄청 많이 껴서 전세를 받았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일은 쉽지가 않다. 거기에 플러스로 채권 시장 상황 좋지 않죠. 자금을 구할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고 있다. 자금을 구할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는요,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은행채를 지금 어느 정도 막아놨어요. 요것도 금리 안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억지로 한 건데, 은행 지금 자금 들어갈 거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 뭐 무너지는 거 이거 책임 거의 다 은행한테 떠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밀어주는 거고, 그런 것처럼 다 지금
은행한테 떠넘기고서 은행이 지금 바젤3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연장해가지고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은행 부담으로 다 떠넘기고 있고.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대출금리 올려야 되는데 많이 못 올리고 있죠. 이거 다 부실로 다가올 거예요, 나중에. 그랬을 때 앞으로 전세금 계속 떨어지고 역전세가 많이 나면은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안심대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다. 22년 벌써 이만큼 쌓였죠. 사고 건수, 사고 금액.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허그에서 똑바로 돌려주느냐? 허그가 지금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 보증을 받았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전입신고 늦게 했다. 이사 당일이 금요일 오후라서 은행 문 닫고 막 여기저기 문 닫았으니까 월요일날 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돌려준대요. 내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저기 집주인 바뀌어가지고 전세금 안 돌려준대요. 보험 들었으니까 전세 대출 받을 만큼 주세요. 전세금 보장 좀 해주세요. 나는 보증료를 냈어요. 보증료를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데 허그에서 안 해준다. 왜 받았어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이러면 돼요? 자, 허그 상황은 어때요? 재정이 좋지 않다.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뭐예요?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받아가지고 보증 가입시켜 놓고서 가입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여기 껴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이러니까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돈이 없고 막상 진짜 돌려줘야 될 사람들을 못 받고 있고 이 새끼들은 돈 받고 나르고 있고 이 인간들도 다 해가지고 바지 사장은 다 수수료 받고 이 인간들은 또 뭐하고 있어요? 허그만 문제예요. 보증보험, 보증사고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다 허그 손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왜? 회수율이 40%대밖에 안 되니까. 라임 좋네요. 허그가 호구됐죠. 그런데 아니 지들이 호구됐으면 지들이 호구된 건 호구된 거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한테는. 보증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기 바지 사장이든 아니면은 좀 더 법을 강화해서 자금 어디로 돌아갔는지 다 추적해가지고 저런 기획부동산하고 저기 컨설팅 하는 인간들 다 잡아내서 그 이상 벌금 물려서 뜯어내고 그 전에 팔았던 인간들까지 다 회수해가지고 뜯어내야지. 이거를 왜 임차인들한테 안 돌려주고 있냐고. 자, 그 다음에 제보 내용. 제보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전세 사기 수법 했을 때 이 인간이 바지 사장처럼 다 받아 처먹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허그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어떠한 언급 없이 보험 가입이 됐다. 이거 똑바로 안 해요? 이거 가입 안 됐으면 저 인간이 저렇게 판치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문제가 됐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지, 허그가. 그런데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가압류나 압류에 걸렸다.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 돈 없어, 배째. 네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 싶으면은 웃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은 전세 살 사람 데리고 오든가 해가지고 돈 되면 돌려줄게.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한 2, 3천 올려서 사든가. 2억 8천 전세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3억 천에 너한테 팔게. 나 이거 돌려줄 돈 없어. 돈 다 날리는 이 집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아? 이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다. 원래 우리나라만큼 이런 데가 어딨어요. 왜 세입자가 구해야 돼요? 집주인이 구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거를 허그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원래 고인한테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이 인간이 뒤졌어. 고인한테는 잘 안 쓰는데 고까진 많은데 인이 아니니까.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상속자에게 등기를 발급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상속 순위별로 상속 포기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 미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허그에서 사망에 대한 지침이 없다. 사망에 대한 지침은 없어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은행에선 대출 연장 안 해주죠. 이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공로해 해달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허그가 이런 지침이 안 받아져 있으니까 특히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는 전세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보세요.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2억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사도 문제다. 등본이 위조가 됐어요. 부실 등기였다.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없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어요. 이분들은 요 근저당권이 있었던 거예요. 등기부에. 어디? 히읗 히읗 은행에.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받아라. 나는 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근저당권도 그렇고 요 장씨 부부들이 그러면 돈 빌려서 샀을 거 아니에요. 요 돈 빌려서 샀는데 여기도 이 은행이에요. 지들이 돈 빌려준 집이 사기쳐가지고 근저당권 없애놨는데 지들이 빌려준 집인데 아 없구나 하고서 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샀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거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줬던 집이네. 그러면은 넌 저 사람한테 가서 피해보상 받고 우리는 요 근저당권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못 믿겠고 허구도 못 믿겠다. 지금은 특히 이런 장세에서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기가 왔다. 특히 역전세 났을 때 저희가 뭐 전세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런 전세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런 전세가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차라리 그쪽 가시려면은 월세가 낫다. 차라리 월세는 최우선 변제권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부동산에 가면 공제증서 있어요? 공제증서 1억 이렇게 써있는데 그 1억 다 안 돌려줘요. 왜? 10명이 서있는데 10명이서 신고하면은 1000만원씩 돌려주는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거예요. 변호사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다. 지금 일도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 계약 때 이거 꼭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등본 사기치는 경우 이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된다. 당일하고 그 다음에 이길. 부동산에서요. 등기부 등본 뽑아줬는데요. 오늘 11월 14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11월 10일 거 등기부 등본을 보여준다. 그러면 박차고 나오세요. 사기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꼭 필수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안되면 위임장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요거 저희 영상 만든 거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약 꼭 넣으셔야 되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진짜 사소하게라도 다 특약 넣으시고 나중에 계약서 한번 제대로 뽑혔는지 꼭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통장은 당연히 중개사는 잘 사기를 안 치려고 하죠. 자기 이름 걸려있으니까. 중개 보조원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신탁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신탁 같은 경우는 등기 해제, 신탁 등기를 해제한다. 그거를 꼭 계약서에 넣고 하시고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 마셔라. 그 다음에 법인 매물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확인하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법인은 전세 들어가지 마셔라. 앞으로 크게 많이 터질 거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아까 허그에서 보셨지만 이 인간들이 뭐든 빠져나갈 거 만드니까 무조건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전세가가 터져요. 전세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집값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를 다 지금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특히 전세가율 70% 80% 넘어가는데 아파트나 혹은 원래 80-90% 넘는 오피스텔 빌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진 적이 여태까지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10년 뒤에 수요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전세가 터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제보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저희도 지금 요 상황에서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언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분들의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론화 시켜달라고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고 그래야지 여태까지 영끌 안 하고 다 벼락거지라고 무시하고 이거 다 지켜왔는데 사기당해서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